오늘은 여러분 진짜 깊이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발췌해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정말로 인문학적이고요. 동시에 실용적입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 제목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이 예술이에요. 다시 봐도 너무 좋아. 조롱을 견딜 수 없다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따가 이 부분 나오면은 좀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이 여러분 거인의 약속 4번째 특강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적 희열이 오늘 폭발하는 날이에요. 제가 이 거인의 약속이랑 다른 책들이 이렇게도 연결이 된다고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보여드릴 생각에 진짜 너무 신났어요. 그냥 지적으로 행복해.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진짜 흥분되는데, 여러분 거인의 약속은 2024년 올해의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The Promises of Giants, 이게 원제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검색이 가능하세요. 굿리즈나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아마 아마존이 제일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이 굿리즈가 나올 거예요. 아마존에서 5점 만점에 4.7점 받은 것도 대단한데, 굿리즈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이 리뷰를 다 남기고 평가라는 사이트여서 굉장히 평가가 박혀요. 여러분 굿리즈는 어느 정도로 대단한 리뷰 사이트냐면은 빌 게이츠도 직접 서평을 남긴 게 있는 사이트예요. 대단합니다. 여기 나심 탈렙, 그 아마존인가 아무튼 굿리즈인가 나심 탈렙, 제가 존경하는 나심 탈렙 교수도 이런 거 직접 남기고 해요. 굉장히 잔혹하게 막 1점도 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4.35를 받았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간 전에 이게 4.35인 걸 알고 이 사람 진짜 대단한데? 어떤 책을 썼길래 4.35나 받았지? 그러면서 리뷰도 많아요.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 보통 제가 리뷰를 많이 보잖아요. 진짜 1000개 넘게 봤을 텐데, 책만, 왜냐면 저희가 출간한 책도 있고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책도 있으니까 리뷰만 거의 한 1000개 봤을 거예요. 이 굿리즈에서 평가만. 그러면은 제가 경험치가 많아서 아는데, 이렇게 평가가 높더라도 악플은 무조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책은 악플이 없어요. 소름 돋게. 진짜 좋은 책입니다. 특히 이게 리더십 관련 책이어갖고 리더십 관련 좋은 책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 관련 책, 좋은 책이 나오면 무조건 모두가 읽어봐야 됩니다. 왜? 좋은 리더가 있어야 그 조직이 잘 돌아가고 국가가 잘 돌아가고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는 건데, 그럼 좋은 리더는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 개개인이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 알아야, 그 리더의 구조와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도 좋은 리더가 돼야겠다. 모든 개개인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런 리더의 저변이 좋아졌을 때 진짜 훌륭한 리더가 탄생하는 거지, 우리를 운이 좋으면은 우리를 구원해줄 리더가 오기도 하겠지만 웬만해서 그럴 일 없습니다. 없어요. 저변이 좋지 않은데 그게 뭔가 잘 된다? 그건 진짜 정신력으로 잠깐 운 좋은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은 좋은 리더만 지금 이 상황에서 많아지죠? 5년, 10년 안에 극락조선으로 바뀝니다.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드웨어는, 여러분 진짜 해외여행 가보세요. 어떤 인프라, 그다음에 생각보다 사람들도 착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생각보다 도덕성도 높고요. 생각보다 뭐 이렇게 준법 정신도 웬만한 나라보다 뛰어나고요. 대한민국은 진짜 좋은 리더만 있으면 돼요. 제가 진짜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누가 추천했냐면은 애덤 그랜트 교수가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직심리학 교수여서 리더십 관련 전문가예요. 조직 심리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리더 얘기죠. 리더가 조직 심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리더십 관련해서는 아무 책이나 추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먹기 때문에. 충분히 좋지 않은 책은, 왜냐하면 이 사람 추천 보고 많이 읽거든요. 근데 책이 별로야. 그럼 이 사람 신용만 깎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리더십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 아주 극찬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목차를 꼼꼼히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100번도 넘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목차에 사실 목차가 뭐 몇 쪽 안 될 거잖아요. 많아도 10쪽 안 될 건데 그 목차의 10쪽에 거의 20% 이상의 내용은 나와야 돼요. 목차만 봐도. 근데 이 책은 여러분 목차 자체가 컨텐츠예요. 저는 이런 책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리더라면은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읽어도 돼. 약속한다. 나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되 잔인하게 바라보진 않겠다고. 벌써 읽는데 다짐도 되고 힐링도 돼. 약속한다. 성공을 위해 완전히 헌신하겠다고. 약속한다. 대담함과 취약함을 지닌 사람이 되겠다고. 이게 대단한 문구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대담한, 담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떤 용기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취약함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나라는 특히 안 해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남자가 3번 울면은 3번만 울어야 된다. 3번 이상 울면 안 된다. 취약함을 아예 표현도 못하게 그렇게 어떤 문화화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많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요즘은 이제 좀 취약함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분위기인데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대담함과 취약함의 대척점이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지녀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읽어볼게요. 도전을 했을 때 느꼈던 성취감을 기억하고 있거나 막강한 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도, 내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어도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주저한다. 항상 도전은 무섭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대담해지려면은 노력이 필요하고 실수는 항상 두렵기 때문이다.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 나는 실수해서 깨질 수도 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담함과 취약함을 동시에 지니겠다는 약속은 지키기 어렵다. 왜냐하면 실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마음? 내가 대담한 도전을 하겠어. 난 용기 있게 도전하겠어. 동시에 그러면서도 나는 망가질 수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죽지 않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과 마주했을 때는 대담해져야 한다. 동시에 실패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대담하라는 말을 취약하라는 말보다 더 매력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왜 대담하고 담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명언, 문구 이런 거는 막 널렸을 텐데 우리는 취약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말은 상대적으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담함은 용기를 연상시켜 긍정적인 의미를 통하는 반면 취약함은 약점이나 용기 부족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담함과 취약함의 조합은 매우 강력하며 각각 홀로 있을 때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제가 이걸 보고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겸손. 우리가 겸손의 힘 읽었잖아요. 제가 겸손의 힘을 읽으면서 굉장히 정말로 이 책은 이거 하나 알면 끝이다 라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겸손하면은 뭐냐면은요, 굽신굽신만 생각해.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를 낮추는 거를 겸손이라는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낮춤,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겸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자기 과신과 자기 비하의 밸런스를 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냉정하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막 뼈 때리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막 뼈 막 부수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 저 사람 겸손한데?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내성적인 거고 위축돼 있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기 과신과 자기 비하의 밸런싱을 진짜 잘해야 돼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대담함과 취약함의 밸런싱이 결국엔 우리가 그 어떤 기회를 여기 말 가능성을 여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담함과 취약함을 두 개를 동시에 다 인정하고 그걸 줄타기를 잘할 때 가능성이 가장 크게 열린다. 그 말을 생각하면서 이 겸손의 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겸손에 대해서 리마인드하고
그냥 이거 읽으면서 겸손의 힘 떠올리는 분은 사실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같이 공부하니까 맞아, 그때 겸손의 힘 그렇게 재밌게 읽었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오늘 제목, 때로는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취약함은, 이제 취약함을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 위험이 아니라 조롱일 때가 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대단한 얘기야. 우리의 능력, 헌신, 재능이 대단하지 않다는 조롱이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때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밑밥을 깔아요. 이게 왜 실패할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거를 먼저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왜? 실패했을 때 이 조롱을 최대한 덜 당하려고.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이 제목에 이 말이 없죠.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제가 왜 제목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냐면은, 여러분, 조롱을 견딜 수 없다면 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말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조롱이 있을 만큼 터무니없는 도전을 했는가? 왜? 내가 조금 약한 도전에서 인생이 바뀔까요?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죠.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정말 대담한 도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내가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말했을 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정도를 듣는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정도의 도전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조롱도 안 하겠죠. 예를 들면은 나 내일 5km 걸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도전에 뭔가 갸우뚱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 잘 걸어, 그 정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정도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은 나 10km 마라톤 대회 나갈 거야. 그럼 벌써 약간 쳐다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야, 근데 나 갔는데 1시간에 뛰는 게 목표였는데, 야, 나 4시간 뛰었다 막 이러면은 걸은 거보다 느린 거거든요. 10km를 4시간에 걸으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 걷는 것보다 느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막 사람들, 야, 걸어도 그거보단 빠르겠다 이러면서, 이게 조롱이고 이제 약간 비웃기 시작할 거는데, 근데 나는 거기 대회를 나간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담대한 도전, 대담한 도전이 없으면 조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롱을 견딜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실패를 했을 때 그 조롱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롱은 사실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왜냐면 이거는 심리 실험들이 있어요. 티셔츠에 나는 바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입고 들어가도 그거를 되게 눈에 띄는 문구잖아요. 그걸 상대방이 알아채는 그 확률은 생각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요. 왜?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관심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딴 사람이 그렇게 조롱할 거라고 그냥 디폴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깨야 돼요. 그래서 조롱을 견딜 수 없다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를 들면 그래요. 저는 1조짜리 회사를 만들 거거든요. 저는 영업이익 1,000억을 꼭 넘겨볼 거예요. 이게 있어야 제가 여러분들이랑 더 하고 싶은 거 저 맘대로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인프라도 더 많이 만들고. 그러면 이거에 조롱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매출 100억 한다 그랬을 때도 악플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꼴값 떨고 자빠졌네. 막 그래, 사람들이 이 막 책파리 새끼 아주 꼴값 떨고 자빠졌네. 막 욕이란 욕은 다 달려요. 그런 거 쓰면은요. 근데 저희 작년에 매출 100억에 영업이익 25억을 했어요. 올해는 조금 안 좋았어요.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훨씬 안 좋았어요. 투자한 것도 많고 이제 비용도 많이 나갔고. 근데 내년은 사실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는데, 기업에서 최전방에 있는 분들 아는데 올해 경기가 최악이거든요. 올해 연말 경기가 지금 최악이에요. 내년은 지금 좋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희는 저희 회사를 내년을 좀 많이 좋게 봐요. 그만큼 퓨처셀프스럽게 준비를 퓨처셀프 얘기 나왔어.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안 했어요. 올해가 2024년이 솔직히 근시안적으로 했으면 영업이익도 좀 많이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고 대표님이랑 힘든 길 가자. 그래서 올해 좀 마이너스가 나면서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내년이 그래서 준비가 진짜 많이 돼 있어요. 저희 상상스퀘어가.
그 조롱을 견디니까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코스닥 상장하려면 이제 100억 매출의 영업이익이 나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해요. 저희는 상장 조건을 맞췄어요. 제가 옛날에 상장하겠다 그러면 꼴값 떨고 있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여러분 이제 미국 가는 게 목표고요. 기왕이면은 저 죽기 전에 미국에서 상장, 이거는 진짜 좀 감은 안 오는데 미국에서 상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취약함은 실패의 위험이 아니라 조롱 그 자체다. 그 다음에 대담함만 있으면 무모해지기 쉽다. 대담함은 대단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이 되기도 하지만 과하면은 의미 없는 목표만 쫓는 망상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죠. 그냥 터무니없는 긍정만 강조하는 사람들. 반대로 취약함만 있으면은 소심해진다. 움츠러들죠, 그렇죠? 야심의 수위가 낮아지고 말이 멋있네. 야심의 수위. 지나치게 안전을 추구해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근시안적인 선택만 하게 돼. 퓨처 셀프가 없으면. 반면 대담함과 취약함이 결합되면은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을 만들어낸다. 이런 사람은 감정이나 심리적 면에서든 직업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든 상처받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야. 취약함을 인정했으니까 자아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쉽지 않아도 꼭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냥 순수하게 대담하기만 하고 담대함만 추구한다면 무모해진다는 거예요. 무책임해지고. 이 중용의 길, 대담함 야망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중용의 길은 단지 예견 가능한 함정을 피하면서 그러니까 하단을 막는다는 거죠.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계획을 필요로 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있는 목표 달성한 가능성을 목표로 주고 상단은 또 열어주고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상단을 이게 폭도 넓혀주고 상단도 열어주고. 그러면서 여기 또 읽어보면은 제가 유연함님 사진 갖고 왔잖아요. 만약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대담해지려고 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 않으며. 그러니까 내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선언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유연함의 힘이 나오죠. 선언을 하라고. 근데 왜 우리는 선언을 못해요? 조롱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내가 내 퓨처 셀프를 보여줘야 그걸 도와주든 저 사람 멋있네? 그걸 응원해주든 할 거예요. 근데 속으로만 알고 있어. 그럼 못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여정에 합류할 때는 자신이 어디에 가치가 있고 필요한 존재가 될지 알고 싶어한다. 또한 여러분의 맹점을 개선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도 알고 싶어한다. 이게 여러분 이거를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나 테슬라 초창기에 돈이 없잖아요. 뭐 페이팔 판 돈이 많긴 하지만 빅테크만큼은 돈이 없었어요. 이제 스타트업을 한번 성공하고 이제 정말 대기업 수준의 회사를 해보려고 시작을 한 건데 애플이랑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인재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했냐면은 세계 명문대학교 학과에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거길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 제가 이것도 기사를 읽은 건데 너 나랑 지구를 구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터무니없어. 지구를 구하지 않겠어? 근데 그거에 가슴이 뛰는 천재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조인을 한 거예요. 초반부에. 그래서 로켓 쏘고 전기차 만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 인터뷰에도 이런 게 좀 나와요. 이거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한 얘기인가 그럴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취약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여러분의 도전에 기여하기도 힘들고 보람도 줄어들 것이다. 취약함이 없다고 자처하는 자를 따르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도와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오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취약한 것도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추는 게 미덕이고 그냥 강하고 깡만 강조한다. 그러면 뭐냐? 회복 탄력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최근에 누가 얘기했던 게 가장 인상 깊었냐면 젠슨 왕이 영어로 인터뷰한 것 중에 나는 인생 필살기가 있는데 I have a very low expectation. 나는 굉장히 낮은 기준을 갖고 있고 very high resilience.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 그게 내 성공의 비결이다.
그냥 그 취약함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결국에는 회복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나 혼자 돌아오는 걸 수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주변에서 내가 도와줄게 힘들었지 그 한마디로 일어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 진짜 너무 리더한테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유연함의 힘도 연결되고 아까 뭐예요? 겸손의 힘도 연결되고 그거는 따로 얘기할 생각도 안 했는데 퓨처 셀프는 그냥 막 나오고 여러분 거인의 약속 진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되게 읽기 쉬워요. 존 아메이치 작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NBA 농구 선수인데 NBA 다니면서 대학원 평생 교육원을 같이 다니면서 심리학을 마스터해요. 진짜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되게 좋아했고 그 다음에 사려 깊어요. 사람이. 그 다음에 컨설턴트로 성공했고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신큐베이션 신청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큐베이션은 여러분 비기너방, 힘시리즈방, 신큐베이션 반이 있는데 요번이 18기고요. 요번 신큐베이션 반 신간은 마음의 기술, 직장생활, 인간관계론, 거인의 약속, 불안사의 생존 철학인데 이게 대국민 필독서고 이게 2024 올해의 책이고요. 요것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나에 대해서 깨닫죠. 인생책 됩니다. 저는 이건 아직 제가 2번을 안 읽어서 대국민 필독서로 확정을 안 했는데 저는 이게 대국민 필독서가 또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읽어보시면은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깊네. 그냥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공부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줄 입장은 아니고 저는 이 정도 느꼈습니다. 공유하는 정도. 예술입니다. 예술. 그러면서 이거를 12월 23일 자정 넘어서 보신 분들은 18기 신청은 끝났어요. 이제 이건 시작됩니다. 그럼 신청 링크에 뭐가 있냐? 19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놓치셨다면은 다음에 절대 놓치지 않게 어때요? 미리 신청을 해놓으세요. 야, 저는 한 10몇 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몰입해서 얘기했어. 21분이나 얘기했네. 놀랍다. 난 한 12분 얘기한 것 같거든요. 진짜 약간 작두 탄 것처럼 얘기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